들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이것도 오자네 김영선의 대한 이렇게 재판부 설명 자료를 그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오탈자 내고 네. 쓰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약속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공천은 김건희 뭐 선물 등등 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명태균을 만나서 김건희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했다면 이준석 뭐 그다음에 누구지 그 교수 함성득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단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투표로 결정된 걸로 보인다. 그분들이 다 공범인데 네. 여러 사람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봐야죠. 이게 빌드업이 되는 과정이 초반에 로비스트가 빌드업을 한 과정이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그렇습니다. 주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협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데 명태균이 처음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것들도 제가 다 보도를 했는데 당대표를 만든 다음에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었죠. 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후보로 대선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 6.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당선시킨다라는 플랜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판사는 여론조사를 처음에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그 약속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제공한 건 2021년 6월 그러니까 약 1년 전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로비스트가 그렇게 로비를 합니까? 그건 현실과 맞지 않고 그것도 다 감히 대선 후보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나중에 다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사실은 명태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받을 때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이거 터뜨린다라고. 그래, 맞아요. 이 녹음 파일 민주당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김영선 공천은 처음부터 약속된 게 아니었잖아. 계약서도 없어. 계약서도 없잖아. 없어.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지시도 안 했어.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죄야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명태균에 대해서 판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윤석열도 당선시키고 10년 백수 오세훈도 서울시장 만들었다 등등으로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망상가여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해온 과정을 다 망상이라고 한 거예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다 무죄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좀 궁금해요. 뭐 본인을 지금 망상가로 만들었는데 그쵸. 명태균이 제일 못 망상가가 된 본인에 견뎌하는 대해서 게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일 불쾌해하는 게 내가 망상가야? 판사가 망상가라고 통화, 한 거예요. 그 입장이 나왔나요? 아니 뭐 그 페이스북에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 오히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김태열, 강혜경 뭐 희대의 사기꾼 이렇게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무죄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판사 이름 뭐더라? 우인성 판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망상가여가지고 명태균이 그동안 해온 것은 다 믿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실현된 것들이 있잖아요. 실현된 게 많죠. 실현된 것들이 있는데 게 많죠. 이 사람을 망상가로만 치면 물론 과시는 있겠죠. 과시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과시가 윤석열, 김건희와 통화 녹음 파일이 안 나왔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 나왔지 않습니까? 통화 녹음 파일을 하고 수시로 카카오톡하고 그렇다면 대선 후보 그 윤석열, 김건희는 이 망상가와 함께 대선을 치른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김건희의 책사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선거 전략을 짰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망상가라고 사실은 이거는 명태균 씨가 가장 참을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 망상가를 김종인 같은 사람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종인이 그렇게 신뢰하고 모닝콜. 예, 옆에서 근데 아침마다 전화하고. 근데 김종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태균은 사건 터지니까. 예. 사건 터지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꼬리 자르기가 해서 명태균이 약간 과장, 허풍, 망상가로 치부를 했는데 김종인이 얘기한 것랑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 현실화된 게 많고 그렇게 되면 이 망상가가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듭니까? 실현된 것들이 많고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홍준표를 대구시장으로 네. 만들고 예. 본인의 모든 주장에 비해서 다 망상이라고 하기에는 현실화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 폭로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강원지사 김진태. 예. 그다음에 경남지사 박완수. 박완수. 그다음에 충북지사 김영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선거 전략이 통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됐고 네. 수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또 내란 속의 윤석열이 명태균 씨하고 손잡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2022년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사건 하나만 나온 거예요. 네. 그밖에 다른 포항이나 포항이나 평택. 뭐 평택 네.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수사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명태균은 망상이었고 김건희는 실제로 책임이 없고 그냥 사치 좋아하는 여성이어가지고 명품 휘둘렀는데 그거는 좀 문제니까 반성해. 네. 그리고 샤넬백 처음 받은 거 윤영호한테 처음 받은 거 그거는 800만 원짜리인데 그거는 그냥 선물로 준 거야. 무죄.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권성동이 이제 통일교에서 1억 받은 걸로 징역 그렇습니다. 2년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샤넬백을 무죄를 주려고 하면 네. 무죄를 주려고 하면 권성동도 무죄가 나오든지 그렇죠. 했어요. 이게 앞뒤 맥락이 앞뒤가 맞는데 안 비슷한 맞아요. 시기잖아요. 예. 권성동은 그 선거 대선 예. 2022년 3월 맞습니다. 대선 직전 2월에 예. 받았다고 하는 예. 거고 이 샤넬백은 3월 30일인가 31일인가 말일에 받은 3월 거잖아요. 30날. 그러니까 그렇다면 불과 한 달 사이에 통일교에서 현금백이든 쇼핑백을 주고 그렇습니다. 당선인 부인에게는 그 샤넬백을 백가방을 선물을 한 주고. 건데 근데 그는 의례적인 선물이었고 예. 그냥 대선 뭐 감사하다 이 정도의 문자가 왔는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다는 없다. 거죠. 그럼 권성동한테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뭐 6월달에 행사에 꼭 와주세요. 그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권성동도 무죄여야 돼요. 권성동 입장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니까. 네. 그리고 그 1억 원이 사실은 저는 대선 자금을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예. 1억 원을 지금 안 받았다고 막 우기는데 예.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럼 예. 권성동 입장에서는 권성동도 무죄여야 되지. 김건희 얘기는 다 들어주고 내 들어주고 얘기는 안 왜 들어줘. 내 것도 어차피 증거 없는데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봐서 나를 왜 유죄줘. 예. 더구나 김건희는 1년 8월이고 나는 네, 2년이니까 2년이야. 난 4개월 더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 나의 범죄 금액 1억인데 김건희 범죄 금액은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김건희는 지금 추징금만 1,280만 원인가 81만 원인가 하고 벌금 20억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날려주고 김건희를 그냥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준 그런 재판 선고였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항소심에서 걸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판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거는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또 판결 마지막에 이제 김건희 측에 김건희한테 형사보상 안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던데 예. 형사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억울하게 이제 구속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금 일자 동안 이제 보상을 해준 건데 하루에 약 25만 원 줘요. 예. 25만 원. 근데 김건희가 작년 10월쯤 구속됐으니까 예. 지금 한 5개월 넘었잖아요. 예. 5천만 아유. 원입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그러면은 형사보상금 정부 5천만 원인데 국민 세금으로 김건희한테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그런 지경인 그런 거예요. 상황인데 네? 이게 대법원 확정이 되면 네. 이렇게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마 김건희를 구속영장 발부한 사유가 통일교는 빠지고 당시에 도이치랑 명태균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형사보상금을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5천 받고 1,800 내면 되는 거죠. 1,200. 진짜. 1,200 내면 3,800 남죠. 남는 장사 3,700 남죠.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남는 말도 장사한 안 거예요. 돼. 김건희 입장에서. 근데 지금 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뭐 선민의식이다. 네. 판사가 뭐 잘난 척 하는 거다. 뭐 다른 거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그 봐줄 결심을 했다. 이런 평가들 말고 김건희 윤석열 앞에서만 우리 법조가 뭐 검찰이면 검찰, 판사면 판사
너무 약해지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결국 김건희를 뒤집으면 김건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 그 이후에 뒤따라올 후과, 이를테면은 검찰 안에서 저질러진 범죄, 그죠?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원 안에서 있었던 어떤 협잡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일종의 이제 방패막이 역할로 이런 비리 검찰 뭐 비위 판사들의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는데 봉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끔 그런 의심은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한 건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책 속에 갇혀 있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기본적으로 보수 수구 편향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문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이고 드물고 이런 분들은 대법관 되기 힘들죠. 지금 구조 하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예전에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다 빨갱이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법부 내부가 보수 수구화돼 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 본인은 밖에서 떠드는 거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야, 내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시간이 가면 난 존경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판결 못 하거든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1심 선고는 참으로 난해한 선고다. 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이다. 이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정치판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저는 신문 방송만 봐도 이런 판결문은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홍준표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야. 홍준표는 자기 본인이 명태균한테 공짜 열어줘서 받았잖아요. 본인은 지금 안 받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본인 캠프로 다 갔고 심지어는 선거인 명부 대구시장 할 때 대구시 선거인 명부가 명태균 측에 넘어가서 그걸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측근이 돈을 보낸 것까지 육성 파일까지 제가 다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까지 홍준표 측에서 돈 보낸 거. 근데 본인은 난해한 판결이 아니라 좋아해야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요 논리대로라면 무죄입니다. 내가 부탁한 적 없고 지시한 적 없고, 그냥 뭐 여기저기 뿌렸는데 나한테 왔나 보지. 나도 하나 나한테 왔나 보지. 등으로 받은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관계자 마치 이게 제3자로 뭐 빙의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피의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웃긴 거예요. 피의자로 입건이 됐을 텐데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특검에서 오세훈만 하고 근데 오세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면 뭐 오세훈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우인성을 만나면 자기도 무죄가 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요거 말고 다른 2개의 재판이 또 있어요. 뭐 이배용 매관 매직, 그다음에 김상민한테 뭐 그림 받은 거 뭐 등등. 그다음 바쉐린 콘스탄티 시계 받은 거 뭐 서희건설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개의 재판이 남아 있고 이거 말고 2차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김건희 관련 사안 없어요? 저는 내란 개입. 내란 개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내란 개입. 내란 개입이나 사실은 외환 유치까지도 이 모든 거를 윤석열이 아내 모르게 본인이 평생 잡혀와서 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맞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김건희한테? 충암고 동문회 관계자는 저한테 그거는 우리 동문회에서 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김건희한테 맞고 살았다고요? 맞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은 또 참모진 앞에서 본인의 어머니 유죄 법정 구속됐을 때는 뭐 따귀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뭐 이제 이런 설들인데 기본적으로 부인 덕에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부인이 하자는 걸 다 하잖아요. 어떤 역술가를 만나러 가자, 전 보러 가자. 건진법사도 마찬가지 같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같이 만나고 다른 여러 역술가들도 가자면 같이 따라갈 정도로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은 김건희가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만 유독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진짜 맞지 않는다는 거라서 2차 특검에서는 김건희의 내란 가담 혐의 제가 볼 때 내란 수괴가 오히려 김건희일 수도 있겠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윤석열, 내란 수괴는 김건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노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공작들, 대북 외환 유치 공작,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내란 때 12.3 내란 때 했던 거 말고 예전에 그 폭탄 조끼 사건 있잖아요.
폭탄적기 사건이 그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2017년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그쵸, 특검 때. 수사받고 있을 맞아요. 때예요. 예. 근데 그 폭탄조끼 사건을 예를 들면 노상원이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HID1 북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HID1을 폭사시키라고 그래갖고 제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임무를 했길래 죽이라고 한 거야. 어떤 임무인지 아세요? 어떤 임무? 그때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그때도. 그때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할 때예요. 그리고 네. 그 뒤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조현천 기무사령부에서 그 개헌문건 만들었어요. 예.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절적 사고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그 대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김건희 씨가 내란에 어느 정도나 깊이 관여를 했는지 이거는 2차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중요 현안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노상원 수첩도 2차 특검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신빙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상이다. 그냥 뭐 메모를 한 거다. 끼적인 네.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전쟁을 일으키려는 임무.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뭐야 뭐 목함질의 사건 이런 건 다 핑계고 네. 당시에 전쟁 유발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작전은 정보사령관은 국방부 정보본부장 밑에 있습니다.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정보본부장한테 안 하고 그 작전은 네. 김용현 작전본부장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노상원 트리오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외환 유치 같은 비밀 대북 공작을 했다. 요거까지 밝혀지면 이 사람들이 12월 3일에 했던 일이 네. 허위가 아니구나.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들 외환 유치 전쟁 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면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